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혈액형, 특히 A형이 뇌졸중 위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좀 흥미로운 연구 결과입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의 분석 기사인데요. 이게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할 수준인지 아니면 뭐랄까 다른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 건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요. A형 혈액형하고 특정 뇌졸중 위험진과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뇌졸중의 진짜 원인, 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경고 신호는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체크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그 기사의 핵심 내용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연구 결과를 보니까 A형 혈액형을 가진 분들이 60세 이전에 발생하는 조기 허혈성 뇌졸중 위험이요. 다른 혈액형보다 평균 16% 높다고 나왔어요. 네, 16%요? 이게 꽤 큰 규모 연구였죠. 뇌졸중 환자 약 1만 7천 명하고 또 건강한 대조군 60만 명을 비교 분석한 결과라고 하니까요. 16%라. 이게 좀 귀가 솔깃해지는 숫자인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조기 허혈성 뇌졸중이라는 특정 유형에 대한 위험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로 가는 혈관이 딱 막혀서 발생하는 뇌졸중인데 그중에서도 비교적 젊은 나이에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아, 60세 미만이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그리고 반대로 O형 혈액형은요, 이 특정 뇌졸중 위험이 다른 혈액형에 비해서 12% 낮다는 결과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혈액형이라는 유전적 요인이 뇌졸중 위험도와 연관될 수 있다는 걸 좀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O형은 오히려 좀 낮다니 그것도 신기하네요. 근데요, 이 16%라는 숫자가 실제 개인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걸까요? 당장 A형이라고 해서 나 큰일 났다 이렇게 걱정해야 할 수준인가요? 그리고 왜 A형이 위험을 높이는지는 아직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 16%라는 게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개개인이 느끼는 절대적인 위험 증가 폭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왜 A형과 관련이 있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연구진들이 이제 혈액 응고, 그러니까 피가 굳는 과정에 관여하는 인자들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혈액 응고요? 네. 예를 들면 혈소판이나 그 혈관벽을 이루는 내피세포, 아니면 혈액 속을 떠다니는 특정 단백질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약간 다르게 작용해서 혈전, 그러니까 피떡이라고 하죠. 그걸 좀 더 잘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가설이죠. 아, 가설이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가설 단계일 뿐이고 명확한 증거는 더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가설 단계라면 사실 우리가 당장 이것 때문에 막 불안해하기보다는 다른 더 확실한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합니다. 네. 이 연구 결과 자체가 흥미롭기는 하지만 뇌졸중이라는 그 큰 그림 전체에서 보면요. 혈액형은 사실 아주 작은 조각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실제 뇌졸중 발병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우리가 잘 아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 관리 상태라던가 아니면 흡연, 과음, 운동 부족, 스트레스 같은 생활습관 요인들입니다. 아, 그렇죠. 그런 것들이 훨씬 크죠. 네. 이런 요인들이 혈액형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이건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맞아요. 혈액형은 바꿀 수 없지만 생활 습관은 우리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거니까요. 결국 혈액형이 뭐든 간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그냥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뇌졸중 예방의 핵심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뇌졸중이라는 게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대비해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게 있다면 역시 그 전조 증상일 텐데요. 기사에서도 몇 가지 언급됐는데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걸 조심해야 할지. 네. 뇌졸중은 정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전조 증상을 알아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갑자기, 정말 갑자기입니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지거나 저릿저릿하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 한쪽이요, 양쪽이 아니라? 네. 보통 한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아니면 남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도 있고요. 또 갑자기 망치로 맞은 듯이 극심한 두통이 생기거나 어지럼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이거나 아니면 커튼 친 것처럼 한쪽 시야가 가려지는 경우.
시야 문제도 있군요. 네. 그리고 걸으려고 하면 자꾸 한쪽으로 쓰러지거나 비틀거리는 보행장애. 이런 증상들 중 하나라도 갑자기 나타난다면 정말 지체하면 안 됩니다. 지체하면 안 된다. 네. 좀 괜찮아지겠지? 조금 지켜보자. 이런 생각이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뇌세포는 한 번 손상되면 다시 살리기가 아주 어렵거든요. 아, 무섭네요. 그래서 기사에서도 강조하듯이 증상이 나타난 후에 가능한 빨리, 적어도 최소 3시간 이내에는 응급실에 도착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말 명심해야겠네요. 갑자기 나타나는 증상에 주목하고 즉시 행동하는 것. 이건 정말 혈액형하고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살펴본 것처럼 A형 혈액형과 조기 뇌졸중 위험 증가 사이에 어떤 통계적인 연관성은 발견됐지만 그 이유가 아직 명확하지 않고 절대적인 위험 증가폭도 아주 큰 건 아닐 수 있다. 결국 뇌졸중 예방의 핵심은 여전히 혈액형보다는 건강한 생활습관 관리에 있다는 점, 이걸 기억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는데요. 어떤 점일까요? 만약에 A형 혈액형 자체와 혈전 생성 가능성 사이에 그 생물학적 연결고리가 명확하지 않다면요. 혹시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와 가까이 있는 다른 유전적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환경적인 요인이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이런 통계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A형 그 자체보다는 뭔가 다른 요인이 같이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단순히 혈액형 하나 때문이라기보다는 더 복잡한 어떤 유전적, 환경적 상호작용이 그 배경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 부분을 밝혀내는 후속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는 것도 꽤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단순히 혈액형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할 순 없다는 점, 그리고 더 복잡한 요인들을 계속 연구해야 한다는 점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 깊이 있게 들여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